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50대 조폭 출신 건설업체 대표의 치명적 실수와 여사단장의 완벽한 응징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사단장이란 양반이 일이 앙증 많네? 여자가 무슨 사단장을 해? 민간인 신분이 맞으시죠? 여기는 군 관할 구역입니다. 박춘배 씨, 이미 녹음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내일부터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춘천 시내 한 고급 한정식집. 평소라면 조용했을 이곳이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주차장에 줄지어 선 검은색 승용차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오후 7시 예약된 룸 안으로 하나둘 인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박춘배였습니다. 올해 60을 넘긴 박춘배는 춘천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춘천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의 2인자, 그게 박춘배의 진짜 정체였죠. 아이고, 오늘 귀한 분들이 오신다니까 떨리네. 박춘배는 옷깃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긴장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군인들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굳이 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박춘배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려던 순간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조달청 소속 김 과장과 이 계장이었죠. 이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함께 하실 분이 좀 특별하십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오늘 오실 분이. 아, 사단장님 말씀이시죠? 들었습니다. 박춘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군대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젊은 분이 오시는 건가요? 김 과장과 이 계장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키 165cm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눈에 띄었죠.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춘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단장이 온다고 했는데 왜 여자가 들어오는 거지? 혹시 사단장의 부인인가? 아니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제22기갑 사단장 장은미 소장입니다. 여성이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춘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단장이 여자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김 과장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 싶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김 과장은 이미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박춘배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영 좋지 않았죠. 별 2개 달고 있으니 진짜 소장이 맞는 모양인데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뀐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박춘배의 시선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춘배 사장님이시죠? 평소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박춘배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만난 군인들 중에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사단장이라니. 자리에 앉으면서 박춘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단장을 해? 군대가 망해가는 소리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장은미 소장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오늘 만남의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역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군부대 주변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요. 박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사단장이라 과연 제대로 된 군인일까? 진짜 실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건가? 식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하지만 박춘배의 시선은 계속해서 장은미 소장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 시선에는 곱지 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정중하게 소주를 따르며 건배를 제의했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사단장님께 감사드리며 박 사장님께서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차분하게 잔을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협력하겠습니다. 군과 민간의 상생이 중요하니까요. 박춘배는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계속해서 장은미 소장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 사단장을 할 수 있을까? 수천 명의 남자 군인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까? 사단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언제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춘배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질문 같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53기 출신입니다. 올해로 군 생활 27년째가 되네요. 장은미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춘배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7년이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여자가 아무리 오래 군 생활을 했다고 해도 진짜 현장에서는 어떨까? 아, 그렇습니까? 요즘 군대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박춘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은 이 계장에게 살짝 눈짓을 했죠. 이 계장이 그 신호를 받아채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장은미 소장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죠. 박춘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능력?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마 정치적으로 밀어준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닐까? 술이 한 잔 더 돌고 박춘배의 혀가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 으스대는 습관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하, 그런데 사단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춘배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말을 잘 듣나요? 남자 부하들이 여자 상관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김 과장이 깜짝 놀라며 박춘배를 말렸습니다. 박 사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만 박춘배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군대는 남자들 세상 아닙니까? 여자가 끼어들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장은미 소장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로 증명? 박춘배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결과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나면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과 이 계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박춘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진짜 남자들만의 세상이었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선후배 관계 확실하고. 그런데 요즘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은미 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글쎄요. 박춘배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부하들도 당황스럽고 명령도 제대로 안 들을 것 같고. 김 과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사단장님은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으신 분이십니다. 작전 지휘 능력이나 부대 관리 능력이. 아이고, 김 과장님도 참. 박춘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속은 다르겠죠? 솔직히 말해봐요. 장은미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님께서는 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관심이야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곳인데. 박춘배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걱정스러우신지요? 박춘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요. 특히 간부들 중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춘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술 기운에 더욱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박춘배의 말은 점점 더 거침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주 한 병을 다 비운 상태에서 맥주까지 마시고 있던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죠. 아이고, 답답해라. 박춘배가 셔츠를 느슨하게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김 과장이 눈치를 보며 말을 끊어보려 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다른 이야기를. 아니야, 김 과장님. 박춘배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장은미 소장은 조용히 앉아서 박춘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하게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었어요. 박춘배가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궁금한데요.
부하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급 때문에 형식적으로 따르는 건가요? 부하들의 마음은 부하들이 알겠죠. 장은미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박춘배가 씩 웃었습니다. 남자들이라는 게 솔직하잖아요. 속마음은 다를 거예요. 여자 상관한테 명령받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계장이 불편한 듯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박춘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이상해요. 군대라는 게 원래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은미 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박춘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여자가 무슨 사단장을 해요. 그때 박춘배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나온 웃음이었죠. 하하, 그런데 사단장님. 박춘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귀여우시네요.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분이 사단장이라니. 김 과장과 이 계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런 말을 사단장님한테 한다고?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였어요. 장은미 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죠. 앙증맞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 장은미 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 그냥. 박춘배가 해실해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답다는 뜻이에요. 군인 같지 않고 뭔가 부드럽고 귀엽고. 박춘배는 점점 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신기해. 박춘배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사단장이라니.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춘배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장은미 소장의 무릎에 손을 올린 거예요. 아이고, 사단장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앙증맞네요.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 과장은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고 이 계장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장은미 소장은 박춘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 올라온 그 손을. 그리고 천천히 박춘배의 얼굴을 봤죠.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장은미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춘배는 여전히 술에 취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그냥 친근하게. 장은미 소장이 되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님, 뭘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박춘배는 김 과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어요. 사단장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 다 친해지자고 모인 자리 아닙니까? 장은미 소장은 조용히 박춘배의 손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춘배 사장님. 장은미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박춘배는 여전히 해실해실 웃고 있었습니다. 뭔 상황이요? 그냥 재미있게 놀자는 건데. 그때 장은미 소장이 말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군 관할 구역입니다. 박춘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제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김 과장과 이 계장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려 있는지, 갑자기 룸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장은미 소장은 박춘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군 관할 구역입니다. 장은미 소장의 말이 끝나자 룸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죠. 박춘배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가시면서 머릿속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방금 자신이 뭘 했는지, 지금 상대가 누구인지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별 2개가 달린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사단장님, 박춘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장은미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특히 군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김 과장이 급히 일어나서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습니다. 사단장님, 박 사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실수를. 하지만 장은미 소장이 손을 들어 김 과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은 제가 박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춘배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90년대 조직 생활을 할 때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춘배 사장님, 장은미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하신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박춘배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입니다. 장은미 소장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군 간부에 대한 성추행이죠. 박춘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추행?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고? 그냥 친근하게 손을 올린 것뿐인데. 사단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춘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은미 소장이 끊어서 말했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도요. 이 계장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군 간부와 민간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은미 소장은 차분하게 자신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깐요, 사단장님. 박춘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박춘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박 사장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법적 문제라니요? 박춘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군인에 대한 모독과 성추행, 그리고 군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군사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배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군사법? 그게 뭔 소리지? 자신은 민간인인데.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협의를 통해서. 김 과장님,
장은미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저에게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김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장은미 소장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9시 15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박춘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실수한 거예요. 실수라고 하셨죠? 장은미 소장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박 사장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들을요. 박춘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사단장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하 발언들, 귀엽다느니, 앙증맞다느니 하는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에 손을 올린 것까지. 이게 다 실수였습니다. 박춘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연속된 실수들이군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때 장은미 소장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 같았어요. 장은미 소장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다시 박춘배를 봤습니다. 박춘배 사장님. 장은미 소장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뉘앙스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혹시 과거에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박춘배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설마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과거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장은미 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길어질 것 같네요. 장은미 소장의 말에 박춘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은미 소장은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받은 메시지인데요. 박 사장님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네요. 정보라니요? 박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춘배, 본명 박춘식, 1964년생, 90년대 춘천 일대에서 활동했던 백호파 조직 2인자. 장은미 소장이 차분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1998년 조직 해체 후 건설업계 진출. 현재 춘배건설 대표이사. 박춘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상세하게 노출되다니.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네요. 장은미 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관련 공사를 따내기 위해 여러 차례 로비 시도,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었죠. 김 과장과 이 계장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거지? 사단장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 사단장님. 박춘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은미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죠.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박춘배는 뭔가 거대한 함정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장은미 소장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 사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네. 최근 몇 달간 박 사장님의 행동에 대한 신고가 몇 건 들어왔거든요. 박춘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고라니요? 주로 여성 직원들이나 거래처 여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들이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요. 김 과장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사단장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장은미 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였는지를요. 그럼 오늘 이 자리는 박춘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장은미 소장이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은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박춘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사단장님, 저는 박춘배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여성 군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하 발언. 두 번째, 성별을 이유로 한 직무 능력 폄하. 세 번째, 신체 접촉을 통한 성추행. 박춘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은미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군 관할 구역에서 현역 사단장에 대한 모독과 성추행. 이 계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장은미 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먼저 군수사단에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동시에 민간 경찰에도 통보될 예정입니다. 박춘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입니다. 장은미 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리는 별개의 문제죠. 김 과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김 과장님, 장은미 소장의 눈빛이 김 과장을 향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뭘 제안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런 일을 덮어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김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하면 자신도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장은미 소장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 오늘 밤 중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춘배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뭔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면. 보상? 장은미 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그때 장은미 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은미 소장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어요. 박춘배 사장님, 장은미 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춘천지검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춘천지방검찰청 앞. 박춘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는 어젯밤 내내 뒤척였던 악몽 같은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안으로 들어서면서
박춘배는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드러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장은미 소장이 어젯밤 읽어준 그 정보들,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박춘배 씨,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간 박춘배 앞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배지를 단 그 여성을 보는 순간 박춘배는 또다시 어젯밤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저는 춘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민정 검사입니다. 여검사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박춘배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정 검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먼저 박춘배 씨의 과거 이력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 이력이요? 네. 90년대 백호파 조직 활동 당시의 일들입니다. 이민정 검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춘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일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건가요? 1995년 춘천 시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이민정 검사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일은 묻혀진 줄 알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조직의 압력으로 무마되었던 사건이죠. 이민정 검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유흥업소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춘배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검사님,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고, 박춘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민정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습관적 범행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민정 검사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일들도 있네요. 2021년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성희롱 의혹, 2022년 거래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박춘배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당시에는 모두 조용히 덮어졌던 일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신고가 들어왔지만 증거 부족이나 합의로 무산된 사건들입니다. 이민정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하죠. 박춘배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라는 걸. 어젯밤 장은미 소장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검사님, 박춘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실수였습니다. 술을 마셔서 실수라고 하셨죠? 이민정 검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일들도 모두 실수였나요? 박춘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정 검사는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젯밤 사건 현장에는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녹음 장치요? 박춘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장은미 소장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민정 검사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춘배 씨가 한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박춘배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녹음까지 되어 있다니. 잠깐, 그럼 어제 사단장이 저를 일부러. 박춘배가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민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박춘배 씨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어젯밤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박춘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함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민정 검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박춘배 씨에게 그런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박춘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한 행동들이었으니까요. 이민정 검사는 녹음기를 재생시켰습니다. 어젯밤 박춘배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여자가 사단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 신기해. 이런 분이 진짜 사단장이라니. 아이고, 사단장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앙증맞네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박춘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민정 검사가 녹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희롱과 성추행의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 모독죄도 추가될 수 있고요. 박춘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민정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춘배 씨는 그 기회들을 모두 놓쳤죠. 조사가 끝난 후 박춘배는 비틀거리며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저으며 먼저 떠났어요. 상황이 너무 명확해서 변호할 여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박춘배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들, 그리고 각종 언론사들까지 벌써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어요. 춘배건설 박 사장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군 간부 성추행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박춘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겨우 올라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문자는 회사 이사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오늘 오후 2시. 대표이사 해임권 논의 예정. 박춘배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은행에서였습니다. 대출 조건 재검토 필요. 즉시 면담 요청. 세 번째는 춘천시청에서였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공사계약 검토 예정. 별도 연락 예정. 박춘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사님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국세청? 박춘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무조사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박춘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성추행 사건 하나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박춘배를 향했습니다. 평소 그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박 사장, 최대 주주인 김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박춘배는 간신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오해라고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녹음 파일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박춘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존재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태였거든요. 김 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세 곳의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박춘배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님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덮어주었잖습니까? 박춘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사들도 이미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조용히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사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라도 해임시키겠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박춘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임을 하든 해임을 당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정식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사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박춘배는 떨리는 손으로 사임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면서 박춘배는 어젯밤 장은미 소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이 길어질 것 같네요. 정말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 밤 이후로 박춘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술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지금은 술이 몸서리쳐지게 싫었어요. 어젯밤 그 술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었거든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90년대 조직 생활부터 시작해서 건설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회사를 키워가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도 함께 떠올랐어요. 여성들에게 했던 부적절한 언행들, 권력을 이용해 덮어버렸던 사건들, 그리고 어젯밤의 마지막 실수까지. 박춘배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은미 소장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평범한 신고나 고발로는 자신 같은 사람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직접 증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완벽하고 명확한 증거를. 6개월 후 제22기 갑사단 사령부. 장은미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울려 퍼지는 구령 소리와 함께 젊은 장병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춘배 성추행 사건 최종 판결문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죠. 법원은 박춘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박춘배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부관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치하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장은미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소식은 없나요? 박춘배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서울 어딘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장은미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벌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단장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박춘배도 나름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은미 소장이 부관을 쳐다봤습니다. 중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부관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중령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장은미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미 소장은 창가로 걸어가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야 했어요. 부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소대장을 할 때도, 대대장을 할 때도 항상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장은미 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박춘배 같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겉으로는 별말 안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여성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장은미 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겁니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없이요.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또 하나. 장은미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여성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장은미 소장은 박춘배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계획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함정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고 자칫 자신의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박춘배와 같은 사람들은 수십 년간 여성들을 괴롭히면서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모든 걸 덮어버렸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처럼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사단장님, 부관이 다른 서류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성 장병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됐네요. 장은미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여성 장병들 사기는 어떤가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사단장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장은미 소장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창밖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장은미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30년 전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애국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같았어요.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 박춘배 사건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였어요. 애국가가 끝나고 사단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은미 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줄 몰랐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장은미 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에서도 자신은 계속해서 싸워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